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장암 편, 두 번째 시간 대장내시경 검사 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 편 세 번째, 대장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장내시경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식단은 3일 전부터 조절을 해야 된다 였습니다. 흔히들 대장내시경 전에 이제 전날부터 식단 조절을 하고 금식을 하면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3일 전부터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정결제는 시간을 지켜서 복용하자였습니다. 장정결제를 너무 일찍 복용을 하게 돼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복용하게 돼도 안 된다는 점 지난 시간에 왜 그러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지해야 될 약과 중단해야 될 약을 구분해서 복용하자였습니다. 혈압약이나 이제 항전간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약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와파린 같은 이렇게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중단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꼭 하셔야지 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대장내시경은 이제 대장 점막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검사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흔히 대장내시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실제 저희 의사들이 검사를 들어갔을 때 모양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사실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들어갔을 때 이제 관찰되는 모습인데요. 대장은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이쁘게 쫙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인데 이거를 저희가 대장내시경을 들어가면서 장 안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장을 펴서 이제 점막들이 접혀서 겹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펴가지고 이제 점막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점막들이 가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내시경을 하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많이 배에 찼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저희가 배에 가스가 찼다라고들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 배가 당연히 불편하죠. 막 배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심하면 통증도 생기고 아프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데요. 대장내시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런 공기들을 빼주는 것이 복통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가스가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배가 정말 아픕니다. 심하신 분들은 정말 막 그 내시경 후에 회복실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분들은 내시경한 의사 나와라 어떤 놈이냐 막 이러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그런데 정말 심하게 통증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보다는 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가스가 빨리 나오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배에 이제 가스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올렸던 영상 중에 엄마 손은 약손 정말 효과 있을까라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복부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장 운동이 촉진이 되면서 가스가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걷거나 활동을 한다. 저희가 그래서 내시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많이들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가스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부 수술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그러니까 충수돌기 제거 수술을 했다거나 뭐 다른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배에 있는 장기에 대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많이 걸으라고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야 가스가 나오고 그래야지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걷고 많이 움직여야 장 운동도 되고 장 운동이 돼야 당연히 가스도 나오겠죠. 가스가 나와야 이제 배가 안 아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걷거나 많이 활동을 하시면 이제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드물게 정말 막 식은땀만 흘리면서 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가스가 많이 찼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간혹은 장이 구멍이 났을 때, 그러니까 천공이 생겼을 때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댁에 가시고 나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있을 때는 천공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또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음으로는 배 아픈 거 말고는 특별한 다른 그런 증상이나 원인이 없는데 배가 아프면서 심하게 막 이렇게 고열이 나면서 오한도 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천공이나 이 천공으로 인한 이제 복막염이 나타났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천공이라는 것은 결국엔 장에 구멍이 난 거고 이 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복각 내로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복막염으로 이어지는 거를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복막염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전신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심박수는 빨라지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오한이 생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복막염이 생겼을 때는 심하면 수술까지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 구멍이 난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될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고 이 복막염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한 통증과 그리고 발열이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땐 꼭 즉시 병원에 다시 재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경우는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장에서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이 확인이 돼서 뭐 조직 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용종 제거술을 해가지고 그 큰 용종을 떼냈다 할 경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량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대개는 다시 저절로 이제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기에 있는 물을 빨갛게 이제 적실 정도로 피가 났다라고 하신다면 안쪽에서는 피가 더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안에서는 지금 출혈이 계속 될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출혈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까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제 몸에 이제 피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쇼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용종 제거를 하지도 않았고 뭐 조직 검사도 하지도 않았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내시경 자체가 이제 장 안에 들어가면서 마찰이 되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덜어는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혈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양이 적을 때는 단순히 그냥 마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흔히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제 변기를 적셨느냐 아니냐 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변기물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응급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색전술 같은 걸 해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 첫 번째로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심한 목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열과 동반된 복통,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량의 혈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재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인데요. 당연히 이제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는 살의 일부를 떼어냈다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그렇게 떼어낸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뭐 이게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 뭐 지혈이 잘 안 되게 하는 약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약들이죠. 이제는 대충 무슨 약이겠구나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스피린이나 뭐 플라빅스, 뭐 와파린, 뭐 릭시아나, 프라닥사, 자렐토 뭐 이런 약들 많잖아요. 이런 약들 드시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더욱 이제 피가 잘 안 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데 딱딱한 음식을 드셨다, 뭐 견과류 같은 걸 드셨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잘 씹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조그만한 알갱이들은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알갱이들이 장을 지나가면서 상처 부위를 자극을 하고 건드린다. 그러면 또 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다거나 용종 제거를 했다거나 하실 경우엔 가급적이면 한 2, 3일 정도는 식단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진정내시경 후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왜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으로 넣었냐면, 이제 위내시경은 대개는 이제 시간이 짧고 금방 끝나지만 대장내시경은 아무래도 검사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수면으로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대장내시경 후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진정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엄밀하게 이제 주무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잠을 잔다기보다는 의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도 잘 못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증도 덜 느끼게 되고 이제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정 상태에서 이제 내시경을 진행을 하는데 내시경이 끝났다고 해서 진정 상태에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약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시경이 끝난 이후에 환자분이 깨어나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진정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제 효과가 남아있을 때는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술 취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 본인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신다거나 또 뭐 이제 공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계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고 치고 나서도 본인이 기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내시경 했더니 속이 비어서 술이 땡긴다. 해가지고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술을 드시면 이제 진정제하고 서로 이제 상승효과 이제 1 플러스 1이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술 드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운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내시경 하시기 전에 이제 진정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차를 갖고 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음주운전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외국에서의 경우는 진정 내시경을 했다. 그러면 뭐 그날은 아예 뭐 그날 8시간 동안은 뭐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날 당일은 못하게 하거나 심한 경우엔 24시간은 아예 내시경 끝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다음 날까지도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아예.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법률은 아직 갖추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내시경 후에 진정제 투여 후에 운전을 한다. 이거는 음주운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기억도 못하고 반응도 느리고 순간순간 잠들었다 깨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차이가 없죠. 이거 거의 뭐 술에 정말 머리 끝까지 취했을 때 만취했을 때 양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는 진정내시경을 할 경우에 이제 보호자를 동행할 것을 요구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내시경 자체를 하면서 어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호자분께 설명을 하거나 뭐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도 이제 보호자분이 꼭 같이 동행하시라라고 하지만 내시경 이후에 이제 댁으로 귀가하시는 것까지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본인이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환자분이랑 이제 면담을 해서 진정내시경을 가급적 하시지 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어찌됐건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또 저랑 내시경 전에 이야기할 때는 운전 안 할 거라고 하시지만 결국엔 술 먹고 나서도 음주운전 안 할 거라고 하고선 음주운전 하시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운전하시고 오신 분들은 보호자분이 오셔서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차를 딴데 두고 오시거나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진정내시경을 안 합니다, 저는. 응? 왜냐면 내시경 하고 나서 큰 사고가 나버리면은 내시경 뭐하러 합니까? 네? 그래서 꼭 진정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드시 병원에 재방문을 해야 되는 증상들, 심한 복통이 있다거나 발열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다량의 혈변을 보았을 때 이제 반드시 병원에 재방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술을 했다면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을 한동안은 드시도록 하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내시경은 심한 음주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운전이나 뭐 중요한 일을 하신다거나 뭐 기계 다루는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